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합니다. 네, 오늘은 영상으로 이제 바이펜스라고 아마 여기 지금 이제 그림 보이시죠? 이게 3면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약간 이게 폴리카보네이트로 돼 있는 이제 가림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말 차단으로 위해서 최근에 이게 많이 보이죠. 국회 뭐 TV에서도 저희가 뭐 국회의원들 회의할 때도 보이고, 제가 요즘 어디 외부에 나가면은 뭐 회의실이나 이런 곳에도 많이 있고, 뭐 관공서나 공공시설물 있는 곳에도 많이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많이 주변에 많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해서 이게 이제 주변에 많이 보이니까, 그럼 이제 이거와 관련된 좀 매출이 일어날 수 있거나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려고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기업은 이제 에스폴리텍이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에스폴리텍이라는 회사, 이게 자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팝업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회사에서 에스폴리텍에 대한 이 제품을 만든다라고 나오고, 뭐 다중시설, 식당, 카페, 뭐 사무실, 관공서, 뭐 학교에도 지금 이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투자 아이디어죠. 투자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이제 스터디 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모임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좀 인사이트를 주셔서 다른 분께서 이런 뭐 기업이 좀 최근에 눈에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서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찾아보게 된 기업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혼자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이렇게 투자 모임 같은 것, 이런 게 있으면 저보다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받다 보면은 더 이제 여러 가지 그 투자 아이디어가 더 이제 콘크리트하게 좀 이제 굳어지게 되죠.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보는 쪽 사이드만 보고 있지만, 반대쪽에 또 못 보는 쪽을, 그런 시야 분야를 또 다른 그 투자자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면은 좀 많이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투자 모임이나 이런 거를 참여했을 때 저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이제 업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막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 지금 눈앞에서 아마 뭐 접하고 있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뉴스를 좀 찾아보시면 이제 에스폴리텍, 세종청사에 바이러스 차단막 바이펜스 설치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120석 정도 바이펜스 차단막 설치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9월이죠. 9월이면 이제 7, 8, 9니까 이제 3분기 실적에 들어가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뭐 국회 20여 곳에 바이펜스를 설치하고, 뭐 시청이며 경찰청, 학교, 유치원, 각 기관에도 보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제 수출도 되고 있다 그래요. 미국에서 이제 바이러스 차단용 제품들을 수출로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관공서뿐만 아니라 음식점, 뭐 카페, 바이러스 차단막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유튜브 중에 이제 3프로 TV라는 걸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 보셨을 때도 이 가림막이 나오거든요. 이 바이펜스 가림막이 여기 하고 이쪽에 이렇게 지금 막아주는, 비말 차단을 위해서 막아주는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안 보이던 게 새롭게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 원래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고 있으니까, 좀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 뭐 제조하는 회사나 유통하는 회사 이런 데는 좀 수익을 분명히 볼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한번 좀 찾아보는 아이디어를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학생들 가진 부모들은 이런 뭐 학교에 지금 3면 투명 가림막 설치됐다고 뭐 이런 문자가 온 거로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학교 같은 데도 설치가 됐으니까, 전국에 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면 관공서, 뭐 음식점, 뭐 대기업, 뭐 식당이며 회의실 여러 군데 지금 막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요가. 그래서 이제 에스폴리텍이라는 회사를 한번 보니까, 뭐 현재 주가는 한 7,520원, 오늘 이제 2020년 10월 19일 기준으로 7,520원 정도 하고, 시가총액은 1,228억입니다. 1,228억이고, 이 회사가 이제 작년도 2019년도에는 한 뭐 2,000원도 안 했죠. 1,195원 하던 게 이제 올해부터 코로나 이후로 좀 하락했다가 다시 지금 현재 한 최고가 9,000원까지 갔고, 지금 7,520원 정도 됐죠. 지금 매출이 아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뉴스 보니까 이제 에스폴리텍이 이제 미국 쪽으로 길바코라는 이제 항공 이제 부품 회사인데, 이쪽
폴리카보네이트 2차 수출을 성공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번 하고 또 한번 이제 나갔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9월 1일 기사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으로 들어가겠죠. 7, 8, 9. 그래서 3분기에 아까 보시면은 그런 관공서나 이런 곳에 많이 설치가 되고, 뭐 학교나, 그리고 미국 쪽으로 수출도 지금 잘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또 고부가 제품인 난연 PC죠. 이게 이제 단가가 비싼 거죠. 예, 난연 PC, 불에 타지 않는 난연 이제 폴리카보네이트가 수출됐다는 거고, 7월에는 월간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7월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7, 8, 9, 3분기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폴리텍은 어떻게 보면 3분기 매출이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예, 여러 가지 뉴스를 보더라도 이런 게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흐름이라면은 하반기도 2분기 못지않은 실적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AGT, 항공력 난연 폴리카보네이트 이렇게 수출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쪽으로 이렇게 수출이 좀 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제품이죠.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예, 그리고 카보네이트, 그다음 바이펜스, 예, 바이펜스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바이펜스라는 제품으로 이제 수출 코드나 어떤 수출 제품이 얼마가 나가는지를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출입 데이터나 통계청 뭐 이런 데도 HS 코드라 그래서 이제 수출입 코드에 맞게 나가는데, 보통 그게 이런 디테일한 세밀한 그런 제품명까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출입 코드를 넣어서 그 통계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기가 좀 힘든 품목이라서 이제 에스폴리텍,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적 정보를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임포트 지니어스라는 이제 사이트인데, 이게 유료 사이트거든요. 유료 사이트에서 뭐 일부는 뭐 무료로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이 에스폴리텍의 이제 수출한 이제 선적 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적 정보 대신 이제 미국만 이제 관련된 것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는 또 다른 사이트 가서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선적 정보를 보면은 이게 이제 2019년도에서 이제 20년인데 과거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제 수출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에스폴리텍의 수출이 이제 2020년 들어서 굉장히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RSPC LLC라는 회사로 거의 이 회사로 지금 수출을 보내고 있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위치가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제 물건이 이제 도착하는 걸 보여주죠. 예, 그래서 지금 수출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이제 작년도하고 확실히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회사가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물론 뭐 아까 보신 대로 또 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근데 여기 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멀티플이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좀 계산해 봐야 되겠죠. 지금 실적 대비 올해 이제 실적을 해서 예상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선화증권이라서 이게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보냈을 때 뭐 인보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한번 찾아보면 이제 수출 기업은 에스폴리텍이고 수입 기업은 RSPC LLC라고 나오고, 이게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제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아마 납품을 할 겁니다. 다양한 기업들에, 아까 나왔던 그런 기업들에.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에스폴리텍이 이제 RSPC LLC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선화증권에 보면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HS 코드가 안 나오잖아요. 수출입 관련된 이제 그 품명 코드가 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대신 여기는 이제 키워드 코드가 이제 PMMACT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폴리텍의 이제 사업계획서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광학용 시트, 필름, 이거는 이제 뭐 노트북이나 그런 디스플레이 쪽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예, 요 것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쪽 사업은 이제 방음판, 요게 바로 이제 바이펜스죠. 그래서 이 보라색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 PMMA, 요게 이제 방음판을 만드는 요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관련된 제품을 이제 수출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출이 지금 이제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한번 봤을 때 이 에스폴리텍의 거래 내역도 볼 수 있지만, 요 사이트에 가면은 이제 그 RSPC에 대한 거래 내역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RSPC도 올해 선적 정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선적 정보에서 에스폴리텍이 대부분 이 회사와 지금 선적 거래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도거든요. 20년도에 좀 늘어났다는 걸 이제 수치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10월달 이제 뭐 유료 정보라서 뭐 더 많이 이제 보고 싶으면 이제 유료 로그인해서 이제 자료 보면 되는데, 일단 10월달 넘어서 이제 최근 들어 일주일 동안 거의 한 10건 정도? 예, 10건 정도가 지금 이제 수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15패킹씩, 16팩, 뭐 34개 팩, 이렇게 패킹으로 하고, 무게도 지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어서, 만약에 회사의 실제 매출을 좀 알고 싶다, 내가 3분기 실적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사이트, 뭐 제가 이제 뭐 가입하라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이 선적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7, 8, 9에 대한 이 선적 정보를 좀 가져오면은 뭐 작년도 대비해서거나 아니면 지난달 대비해서 지난 분기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예, 그래서 그 HS 코드가 안 될 때는 이런 사이트를 또 쓸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회사의 전체적으로 이제 뭐 공시사항을 좀 봤는데, 좀 저는 그냥 뭐 개인적인 뭐 의견이지만 좀 좋게 보이더라고요. 약간 회사가 주주 친화적인 그런 공시사항을 좀 많이 내보내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게 코로나 사태가 있었을 때 이제 3월 20일 날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그때 이제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 3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40만 주를 매수를 할 거고, 장내 매수를 할 거고, 그 금액이 한 7억 9천 정도. 그 이유는 이제 주주 안정, 주가 안정하고 주주 가치 제고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이런 어떤 뭐 팬더믹이나 악재 속에서 이렇게 하락할 때, 뭐 회사도 자사주를 그때 매입을 하면 좀 싼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효과도 있긴 하지만, 이런 어떤 주주들에게 회사에서 이렇게 회사 주가를 관리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회사가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현금 배당을 한다거나, 배당을 깎지 않거나, 아니면 배당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사주를 취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주로서 회사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회사의 주식을 더 매수를 하는구나. 왜냐하면 회사가 뭐 이런 안 좋은 악재에서 떨어졌을 때 뭐 유증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더 주가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안 좋은 상황에서. 근데 지금 반대로 뭐 차입금을 내는 거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돈을 빌려오거나, 뭐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이러면 이제 더 악재로 판단이 되는데, 주가가 이제 하락했을 때 오히려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러면 뭔가 회사가 장기적으로 더 좋게 생각을 하니까 회사의 주식을 더 취득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어떻게 보면 약간 주주 친화적인 공시를 냈었고요. 또 실제 내용은 아까 얘기했을 때는 한 40만 주 매수하고, 이제 가격은 한 7억 9천억 정도, 7억 9천6백만 원 정도 매수 목표인데, 실제 이제 한 거 보면은 33만 9천 447주를 매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 주가가 이제 계속 변동이 생기잖아요. 이제 가격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 4월달에 계속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매수 금액은 원래는 한 79억 정도 예상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30억 정도, 130억 8천만 원 정도 이제 더 금액을 많이 써서 이제 매수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회사 주식을 그래도 약속대로 많이 매수를 한 거라서 좀 저는 이제 좋게 이제 보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배당을 또 하고 있죠. 회사에서 배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50원, 주당 50원 배당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가 배당률은 0.91%에 해당되고, 한 7억 8천 6백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배당을 한 거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연도별 이게 매출액, 뭐 영업이익, 이제 당기순이익 보면 이제 당기순이익을 한번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은 2015년도는 뭐 어차피 적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배당을 못했고, 2016년도 이제 39억 정도, 이거 5억 원이거든요. 39억 정도 이제 수익이 나왔으니까 25원 정도 이제 배당을 줬고, 다음해부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배당을 이제 이어가고 있죠. 물론 이때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나온, 뭐 이게 아마 단발적인 이슈일 겁니다. 왜냐면 영업이익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뭐 현금 배당을 또 실시하였고, 2018년도에도 현금 배당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당기순이익 처음 실시했을 때가 39억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당기순이익이 이제 107억 이제 더 올라가게 되니까 이 배당금도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수익이 생기면은 더 이제 배당의 이제 금액도 올려주니까 약간의 이런 것도 좀 주주 친화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올해 아마 수익이 2020년도는 2019년도보다 매출액이나 그리고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훨씬 더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 연말 이 현금 배당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냥 예상을 해봅니다. 이 기존 뭐 확정을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연말에도 아마 배당을 늘려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주의 친화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 연말 이제 자기 주식 처분 결정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자기 주식 어떻게 보면 처분 방법으로는 보시면은 이제 처분 목적이, 예, 종업원에 대한 생산성 경력급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이제 그 직원에게 주식을 이제 주는 거죠. 예, 주식을 이제 줘서 뭔가 더 이제 회사에 이제 소속감도 느끼고 더 열심히 좀 일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부분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니까 이런 공시도 좀 좋았고, 제가 이제 특수한 공시들은 웬만한 거 다 떠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악재에 대한 공시가 뭐 최근 다 본 건 아닌데요. 예, 최근 뭐 작년도 하고 올해 들어서는 크게 뭐 악재에 해당되는 공시들이 없었던 것 같고요. 회사의 매출도 또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 봐서 뭐 현금 흐름이나 현금에 대한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봤는데, 우선 유동부채를 한번 보죠. 유동부채는 이제 1년 안에 도래하는 이제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게 한 569억 정도, 예, 569억 정도가 지금 이제 유동부채로 잡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갚을 돈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 반기 보시면 이제 현금성 자산, 현금이 한 274억, 그다음 매출 채권에 이제 돈을 받을 거죠. 예, 이제 어떤 제품을 서비스하고 이제 받을 돈들이죠. 예, 286억, 그 다음에 기타 수시 채권까지 해서 요거만 3개 더해도 이 2개만 해도 한 550억 정도 나오는 거죠. 예, 550억 정도는 550억 정도 이상은 나오죠. 예, 한 560억 정도 나오는 거 같네요. 560억에 그러면은 575억, 예, 575억 정도 되는 거라서 이미 유동부채 이상으로, 예, 현금을 마련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영업 현금 흐름도 한 6억 정도 플러스 돼서 뭐 1년 안에 도래하는 뭐 부채가 좀 많아서 뭐 돈이 외부로부터 차입을 해야 되거나 돈을 좀 끌어와야 되는 그런 뭐 안 좋은 뭐 불상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볼 때는. 예.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 예, 재고자산도 지금 많이 또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판매가 좀 되겠죠, 이것도. 그리고 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장 이제 유동부채 중에 크게 차지하는 게 이제 유동차입금이거든요. 유동차입금 내역도 한번 봤는데, 뭐 올해 보시면 이제 유동차입금 증가하고 감소 보면 한 61억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차이라서 아마 증가분이 아마 그 정도로 예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유동차입금 보는 거는 이제 요 유동차입금 자산 계정에서 여기 현금 흐름, 예, 현금 흐름에서 요 두 가지 아마 차이 정도 보면 조금 이제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아마 파악을 해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차입금이 증가된 거고, 예, 차입금이 감소된 거니까 그 정도 이제 증가분이나 감소분이 아마 이제 전 기말에서 아마 다음 기말로 또 붙겠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차이가 이제 더 늘어났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동차입금이 그래도 다 이제 1금융권이죠. 예, 어디 좀 뭐 2금융권이나 4금이나 좀 금리가 높은 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봐서 그나마 이제 차입금에 차입금을 좀 안정적으로 받아온 거죠. 금리가 막 한 뭐 5%나 뭐 훨씬 높게 이제 받는 그런 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제 안 좋으니까 그런 이제 안 좋은 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유동 차입금에 관련된 리스트를 봐도 뭐 2% 정도, 예, 뭐 3.18%까지인데 대부분 이제 저리에 어느 정도 이제 차입금을 받아온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본등 변동 상황에서 뭐 따로 뭐 상한 CB라 그러죠. 예, 전환사채나 아니면 뭐 신수 인수권 부사채, 그다음에 뭐 전환형 뭐 증권 뭐 이런 거 뭐 이제 주식으로 이제 전환돼야 되는 그런 뭐 채권 같은 거 따로 이제 자본금 변동될 만한 요소들이 없는 거죠. 이것도 이제 뭔가 클리어한 거죠. 좀 좋은 거니까. 그래서 왜냐면 뭐 CB가 있다,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주식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나와 함께 이제 그 수익을 나눠 먹을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좀 안 좋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없고 회사가 좀 깔끔한 편인 거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회사 그 임원에 대한 보수를 한번 봤는데 조금 이게 뭐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미등기 임원이 3분이 있거든요. 이분 3분이 연간 금연 초객이 보시면 한 1억 2,5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인 평균 미등기 임원이, 예, 등기 이제 임원인데 이분들 금액이 한 4,200만 원, 4,190만 원. 예. 이게 이제 연봉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서 좀 이제 봤더니 이제 그 미등기 임원이죠. 3분. 예, 딱 요 3분인데 미등기 임원. 예,
미등기 임원. 그래서 미등기 임원 뭐 두 분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이 저거를 좀 줬더라고요. 주식을 좀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준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되고, 그리고 회사 이제 매출을 좀 볼 텐데, 아까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광학용 시트, 이제 필름 이게 있고,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있고, 이거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우리가 보시면은 바이펜스, 그렇게 이제 아크릴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리고 이 광학용 시트 필름은 이제 조광판이라 그래서 이제 뭐 LCD나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 발광판 이제 그쪽에 이제 들어가는 필름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요 광학용 시트가 그래도 좀 매출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거든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보면은 이 이제 노란색 필름 쪽은 좀 더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요 이제 바이펜스에 관련된 그 소재는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올해 아마 더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방역으로 이 제품이 쓰이게 돼서 이 매출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반기에만 이제 404억 정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642억인데 작년도 매출 이상 될 것 같고, 이제 광학용은 좀 올해 좀 떨어졌는데, 이제 이유는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분기별로 매출도 한번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요거는 이제 요 다음 거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광학용 시트, 요거 이제 조광판, 요거는 이제 2018년도 계속 보시면 2018년도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19년도까지도 밑에 게 이제 성장이죠. 성장하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4분기부터 2019년 4분기부터 좀 실적이 떨어졌다. 올해 2분기까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어떻게 보면 18년도부터 계속 조금 이제 안 좋았죠. 이제 안 좋았었는데, 작년도는 그게 이제 커지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 주문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이쪽 이제 쓰임새가 좀 많아져서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난 거로 이제 보시면 되고, 광학용 시트라 해서 이쪽 산업은 계속 커지고 있다가 올해 줄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회사 이제 담당자하고 좀 연락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쪽 판매나 1, 2분기 때 생각보다 이제 그런 디스플레이 쪽 그런 뭐 제품들이 조금 덜 팔렸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기대가 좀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특이한 게 삼성 쪽으로도 여기 이제 제품이 납품이 나가거든요. 삼성 쪽도 이제 3분기에 나오는 자료 보면 뭐 노트북도 그렇고 뭐 지금 뭐 TV 가전 제품, 그다음 뭐 이제 핸드폰, 모바일도 이제 판매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광학용 이 필름이 조광판이 이 전방위 업체죠. 그러니까 전방위 업체는 삼성전자인데,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좋고 개선됐다 그래도 그거를 바로 그 분기에 그게 따라붙지는 않는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조금 이제 안 팔렸던 부분에서 이제 기존 재고들이 그 전방위 업체에 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아마 3분기에 보다는 그래서 한 4분기에 더 이게 아마 재고 소진되면서 이제 4분기 정도에 더 광학용 시트 필름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지금 이제 다른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회사하고도 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264억 정도를 한 거잖아요. 2분기에. 근데 생각보다 저는 이제 몰랐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졌던 이 방열판이죠. 방열판. 이 바이펜스가 이 회사의 이 회사의 전체 매출에 생각보다 2분기에 그렇게 크지가 않대요. 그래서 전체 매출의 한 264억 정도에 한 10억이 안 될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직은 크게 차지하지 않죠. 근데 3분기에는 이제 더 많이 들어갔겠죠. 왜냐면 지금 이제 뭐 관공서나 이런 데 더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럼 어디 많이 쓰이냐 했더니, 아까 저희가 나왔던 이 수출 쪽 있잖아요. 수출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나가고 있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이때 이게 일주일 단위인데 거의 매일 거의 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7, 8, 9도 그렇고 이쪽으로 해서 매출들이 수입이 계속 많이 나가고 있어서 아마 이쪽 매출들이 아마 쭉 계속 잘 잡힐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제 3분기하고 4분기에도 매출이 분명히 더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은 왜냐면 매출 부분의 포션은 뭐 비중은 작게 차지한다 그래도, 그런 이제 바이펜스도 더 이제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해외 수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하나 이제 우려해야 될 점은, 회사 이제 전체 매출 중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건설 쪽이 부분이죠. 건설 쪽에서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이런 쪽에 이제 도로가 설치되면은 거기에 이제 방음벽이 이제 크게 이제 설치가 되거든요. 이제 그 이제 도로를 막아주는 이제 그런데 매출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 약간
시설물이나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매출이 좀 많이 회사의 전체 매출에는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매출에는 그쪽 부분을 많이 차지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뭐 3, 4분기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큰 수주를 받으면 이제 공시를 좀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3분기에는 이제 작년도 대비해서 자잘한 수준은 굉장히 좀 많아서 이제 어떻게 이제 굉장히 짧은 그런 아까 보는 그런 수주처럼 그런 건 되게 많았는데 뭐 나라에서 수주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런 어떤 그런 큰 어떤 시설문이나 이런 데 수주는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왜냐면 수주가 있었으면 공시가 나왔을 텐데 작년도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한 10%에 해당이 되면 원래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시는 없어서 굉장히 큰 건은 아마 없었다.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그런 건이 또 붙는다고 하면은 매출은 더 크게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최소한 이 2분기 매출 정도는 그 이상은 이제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3분기, 4분기에도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매출이 한 264억인데 그거 이상으로는 분명히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멀티플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이거는 근데 솔직히 안 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히 하는 거고 이 멀티플 내는 거 회사 밸류에이션 내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뭐 다르게 하시니까 뭐 개인이 원하고 좀 편한 걸로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되게 그냥 간단하고 그냥 쉬운 거라서 이 회사 일단 시가총액이 지금 1228억이고요. 상장 주식 숫자가 이게 1633만 4678주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시가총액을 이 상장 주식 숫자로 나누면은 이제 7518원 정도 이제 한 주당 주가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주가 이제 7520원이죠. 예, 그냥 갔다가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액이고요. 여기는 이제 영업이익 그리고 이거는 단기 순이익인데 이제 PER 구하려면은 요 시가총액 나누기 전체 이제 이 단기 순이익 노란색으로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2분기 매출이 한 368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3분기에는 이거보다 분명히 더 잘 나올 거고 4분기에는 뭐 어느 정도 유지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회사에선 3, 4분기에 굳이 매출이 떨어질 만한 지금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면 수출도 저 잘 되고 있고 지금 뭐 방역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바이펜스의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소한 420억 정도의 매출을 만약에 잡는다고 이거는 그냥 저희가 그냥 때려서 잡는 거예요. 뭐 하반기에도 한 420점 뭐 비슷하게 잡는다 그러면은 이 단기 순이익이 거의 한 148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150억 정도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50억 수준의 단기 순이익이라면 이 시가총액이 현재 1228억이라고 하면은 PER 밸류는 한 8.3배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8.3배면 뭐 거의 낮은 밸류죠. 예, 적정 밸류에서 굉장히 좀 10도 안 되는, 멀티플 10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가 이제 뭐 벤트 차트로 좀 보기는 애매해요. 왜냐면 뭐 마이너스 있었던 때도 있었고 그래서 보통 많이 유지됐던 뭐 6.6배에서 13.3배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뭐 만약에 10배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시가총액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그런 어떤 갭이 좀 있다는 그 공간이 좀 있다는 건데 이거를 한 1,400억 정도로 예상을 해보면은 1,400억 정도 되면 한 PER 밸류가 이제 멀티플 밸류가 한 9.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9.5 한 1,450억 정도 죄송합니다. 1,500억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10.2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현재 주가보다 더 좀 좋은 거죠. 한 9,183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원래는 한 7,000 지금 7,200원 정도였나요? 예, 그 정도 가는 주가인데 예. 네, 7,500원 정도 가는 주가인데 한 9,100원까지도 봐도 이 지금 올해 실적이 이 정도 나온다면은 뭐 멀티플이 이 정도 가는 거고 만약에 이게 저도 얼마 정도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매출에서 저는 3분기에 이 에스플리텍에 대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은 그때 멀티플을 다시 한번 내놓을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게 거의 한 뭐 90억 정도 늘었잖아요. 이거 이상으로도 더 늘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회사 매출이 지금 이쪽 분야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한 450억까지 만약에 나왔다라고 치면은 뭐 4분기에도 한 450 정도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153억 정도가 되고요. 네, 153억 그러면은 뭐 1,500억 때도 한 9.8 정도 되는 거고 한 1,600억 네, 정도 잡아도 한 10.4 네, 그럼 한 거의 10,000원 정도까지는 가도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이랑 뭐 단기 순이익이 얼마 나오는지가 일단 중요한 거죠. 그거에 맞춰서 해도 멀티플 10배면은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분명히 위쪽으로 매출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만큼 찍힐지가 지금 이제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예상은 다는 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건 간단하게 제가 이제 멀티플 하는 거고, 이게 뭐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맞는다고 해도 주가가 이대로 또 움직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 좋은 거는 회사가 조금 뭐 재무적으로도 뭐 어떤 현금이나 이런 데 문제가 크게 없다, 연말까지.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그런 공시들이 많이 나와서 뭐 악재 공시를 갑자기, 그런 회사가 뭐 계속 좋은 공시를 내던 회사가 갑자기 악재 공시를 내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예, 보통 그 했던 대로 보통 하죠. 그 기업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너 마인드, 예, 경영자의 어떤 철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 매출은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다. 근데 어디까지 이제 상승 여력을 볼지는 뭐 개인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상은 그래서 이제 일상 생활 밀착형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걸 통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해봤고, 끝으로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은, 뭐 이대로 저는 이렇게 판단했지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또 실적이 수입이 뭐 급감을 해서, 아니면 뭐 회사에 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뭐 250억이 나왔다, 뭐 270억, 뭐 270억도 나올 수도 있어요. 예, 270억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멀티플 120억이니까 현재 한 120억 1200 정도 됐었죠. 예. 그러니까 뭐 멀티플 한 10 정도니까 적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실적을 잘 예측을 가능한 사람 분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쪽으로 이제 다른 거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우리 주변에 쉽게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아마 다 TV 보면서도 보셨을 거고, 아니면 회사나 뭐 학교에 근무하시는, 뭐 학교 관련돼서 뭐 일을 하시는 분들 그것도 보셨을 테니까, 어떤 그런 생활의 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지를 해가지고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서 이렇게 투자 회사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다라고 해서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럼 예, 영상 예, 되게 좀 뭐 부족한 게 많은데, 예, 그래도 시청을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